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잇는 도시 고속화 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전 구간이 뚫렸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공사는 일단 완료됐고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비싼 통행료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광모 기자입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전체 구간을 뚫는 공사가 착공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7%.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남은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터널 벽면과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전기, 소방 설비들을 설치하면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 최초로 지하 40m 깊이 대심도로 지어진 이 도로의 길이는 9.62km. 동서를 잇는 노선에는 만덕 나들목과 교대역 인근 중앙 나들목, 센텀 나들목까지 총 3개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자동차로 40분 넘게 걸리던 기존 통행 시간은 11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민간 자본을 포함해 7,900억 원이 든 이 도로는 완공 후 민간 업체가 4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의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정체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 간의 이런 이동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요금입니다.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소형은 1,860원, 중형은 3,100원대, 대형은 4,000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배 여지가 있습니다. 거리로나 시간으로 봤을 때 30분이 세이브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회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준공 시점은 당초 다음 달 말에서 14개월 늘어난 2026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초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정밀 조사로 공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의 교제폭력 피해 신고는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는데요. 하루 평균 무려 2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 새벽에도 몇 시간씩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던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가 안에 있다는 거를 발각됐다고 엄마는 죽는 줄 알았다면서. 부산의 교제폭력 신고는 올해에만 4,700여 건, 4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20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도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10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교제폭력의 특성상 보복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력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서 처벌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과 경찰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격리 조치라든지 보호 조치 이런 제반적인 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모두 3건.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13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으면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관련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막판 철야 유세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빗속에서도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역과 골목을 누비며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많이 놀라고 있고 그 열망이 반드시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는 노인회를 찾아 고령층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하루 전까지 한동훈 대표는 부산을 찾아 끝장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국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검정 발전에 대한 제 비전을 설명하면서 선거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검정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후보 간 경쟁을 넘어
양당 대표가 여러 차례 부산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에 이렇게 양 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건 여야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 체제의 첫 선거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양당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선거 승패에 따라 갈리고 전국 주도권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투표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금정구에 마련된 투표소 59곳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제조업체 절반이 올해 실적 목표에 미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 역시 6분기 연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만흥 기자가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철강업체입니다. 선박과 플랜트 설비에 공급할 철강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조선소 납품과 해외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 국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해외 수출이 성과를 내면서 내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송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기회를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경기 부진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76에 머물러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여파를 반영했습니다. 연초 계획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기업의 52%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의 47.6%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금리 인하 지연 등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이제 0.25% 내려가게 된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나. 화학 고무와 조선 기자재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고 신발과 의복 등 소비 업종은 경기 전망 지수가 더 저조했습니다. 적절한 금리 조절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 3.3제곱미터당 2,1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가량 하락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향후 남천동과 재송동 등에서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분양이 이뤄져 평균 분양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3,000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부산에서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은 지난 6년간 175채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았으며 미성년자 중 개인 최다 매수자는 10살 미만 어린이로 전국의 주택 15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 계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본 계약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10조 5천억 원 규모로 국토교통부는 앞서 유찰이 계속되자 공사 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부산의 지역 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질타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병원 이송과 전원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다고 맞섰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8.3% 늘어나 무역 수지가 2억 2,200만 달러 적자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은 각각 11%, 3.3% 증가했지만 선박과 승용차가 각각 44.4%, 43.7% 감소해 전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6회 부산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부산 스포원 등 8곳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선수 700여 명과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 4,500명이 참여하며 정식 종목인 게이트볼과 당구, 볼링 등 7개 종목과 체험 종목 14개의 경기를 펼칩니다. 부산교육청은 6조 원대 예산을 관리할 금고지정 입찰 재공고 신청 접수를 어제 마감한 결과 1차 입찰 때처럼 부산은행만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적격성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부산은행과 수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전시회가 지난 7월 개막 후 100일 만에 관람객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국립요하네스버그 미술관 소장품 전시는 13년 만에 이뤄진 해외 미술관 진품 전시로 근현대 서양 미술사 흐름을 9개 부문으로 나눠서 구성됐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